우리가 한 타임 끝나기 전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차 수열 요까지 얘기했어. 요까지. 그래서 요까지 문제 좀 풀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다? 차가 일정한 거를 얘기한 거다. 맞지? 그럼 중요한 게 일반항인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한다? 첫 항 플러스 n-1d라는 거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수열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건데 수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함수 중에서도 이거 몇 차 함수냐면 1차 함수예요. n. 이게 좀 n에 대한 1차니까 1차 함수. 그 개념이 좀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아까 전에 1번, 2번 풀었잖아요. 우리가 1번, 2번 풀었는데 4번을 풀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4번 풀면서. 그러니까 이게 요거 풀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 우리 나름의 개념 정리. 자, 보시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 3n의 공차가 마이너스 6일 때 뭐 이상하게 생겼어. 4n 플러스 3의 공차를 구하라 이렇게 나있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 일단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래. A1, 2, 3, 4는 되게 일정하게 커지는 건가 봐. 그런데 A의 3n이란 말이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 3칸씩 가는 거 아니야? 여기 1 넣으면 실제로는 3번째 항, 6번째 항, 9번째 항 막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원래 주어진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생각을 해볼게. 공차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몇 칸씩 움직이는 거야? 봐. 이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A 플러스 2D지. A 플러스 5D 이렇게 쓸 수 있지. 2개 빼면 얼마야? 3D인 거 맞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도 마. 몇 칸 떨어졌어? 3칸 떨어졌잖아. 3D 하면 바로. 알겠지? 그래서 이 공차가 3D네. 공차가 3D네. 근데 요놈의 공차가 얼마래?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했잖아. 3D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공차 D가 얼마란 얘기니? 마이너스 2란 얘기지. 원래 주어진 요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러고 나서 요놈의 공차를 구하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요는 어떤 수열이냐면 1부터 넣어야 돼. 항상 수열은 항번호가 자연수니까 1부터 넣게 되면 A7, 그 다음에 A11, A15 뭐 이렇게 가지 않냐? 요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 자, 몇 D야? 4D야. 맞지? D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요걸 하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등차 수열은 내가 뭐라고 했어? 1차식이라고 했어. 자, 공식 다시. 등차 수열은 A1 플러스 N-1의 D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문제 풀 때는 A와 D는 숫자일 거야. 숫자. 그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DN 플러스 A-D라는 모양이 될 거야. 숫자. 그치? 그러니까 뭐야?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 n의 개수가 공차야. 자, 그 얘기를 왜 해요 갑자기? 자, 봐봐. 등차 수열인데 3n이라고 돼 있잖아. 몇 칸씩 커지는 거야? 3칸씩 커지는 거 맞지? 보자마자 뭐다? n의 개수가 얼마? 3이지. 3d가 마이너스 6인 거야. 보자마자 d는 마이너스 1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 얘를 딱 보는 순간 뭐야? n 앞에 4네? 4n이네? 그러니까 뭐야? 공차가 4배 된 거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화가 안 하더라도 이 등차 수열이 뭐다? 1차 함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꽤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유형 2번으로 또 넘어가서 유형 2번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음과 같이 하라는 거야. 뭐냐면 이제부터 등차 수열 우리 해봐서 알지만 계산이 좀 더러워. 그지?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막 구해야 되는데 그 연립방정식의 식이 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가지고 A와 D에 대한 연립으로 AD 값 구하면 끝나. 뭐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거 내가 한번 해볼게. 먼저 9번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거 9번. 자, 보시면 등차 수열이래. 근데 다음이 성립할 때 13번째 항과 같은 것을 찾으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니다. 미안, 잘못 봤다. 내가 문제를 위에 거 봐야 된다. 8번. 요거야, 요거. 자, 요게 이제 문제집마다 거의 다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등차 수열에서 3번째 항과 10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5번째 항은 3일 때
얘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겠지. 여기서 이제 밑줄을 꼭 꺼야 되는 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어떤 거다? 3과 마이너스 3 같은 거, 5와 마이너스 5 같은 거, 10과 마이너스 10 같은 거, 이런 거지. 특징이 뭐야? 더하면 제로야. 꼭 기억해야 된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합이 제로야. 이게 수열이 아니라 어떤 단어에 나오든. 그러니까 네가 얘를 읽으면서 딱 봐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A3 더하기 A10은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이렇게 된 거야. 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은 3이래. A5는 3이래. 그럼 너는 요 두 식으로 뭐 하라고? 연립으로 AD를 구하라 이 말인 거야. 자, 일반항 공식 써봅시다.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2D.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9D가 제로래. 그러면 2A 더하기 11D가 제로예요. 여기까지.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3이래. A 플러스 몇 D? 4D가 3인 거야. 요 두 식을 뭐 한다? 연립해서 풀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요거 두 배 한 거 쓸게요. 2A 더하기 8D가 6이래요. 두 개 뺄게요. 빼면 3D가 마6이야.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럼 A 빼기 8이 3이었으니까 첫 항은 11이었구나 라는 거 연립으로 봐서 이런 연립이 엄청 많을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 47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인지 알아보래. 그런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 요거 두 개로 일반항을 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11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정정하게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3이잖아. 마이너스 2n 플러스 13이 일반항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47이 되는 n이 바로 항번호잖아. 그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n은 넘어갈게요. 빼기 13이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60. 그래서 n은 얼마? 30. n이 30이란 얘기가 뭔 소리다? 30번째 항이다 이 말인 거야. 뭐가? 마이너스 47이.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계산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라는 거야. 너도 대표용 한번 풀어보자. 7번으로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칠 번 하신 분은 이제 상 한번 건드려 보자 우리. 10번. 7번 하신 분은 10번으로 가는 거야. 이쪽에 공기 필요한 거 뒤에 여기다 같이 넣으면 A가 나오죠. 항상 첫 항과 분차를 알아야 등차수열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잘했어. 자, 이제 10번도 도전해보자. 여기까지 됐지. 움직입니다. 22번, 32에 32번째 일반항 공식보다 A1 플러스 31D 같이 이거 이제 외우면 AD 떼어주고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상을 한번 건드려보자. 인수 안 나오고 오야 잘했다. 잘했다. 10번은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하고 아홉 번째 항을 더해서 제로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4d 일단 일반으로 나타내야 돼. a 플러스 8d가 제로인가. 그럼 ad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신경 쓰이는 게 그거잖아.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신경 쓰이잖아. 그렇지?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에 플러스 6이랑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공차가 양수란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 네가 첫째 항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공차는 확실하게 양수야. 네가 절대값을 만나면 무슨 생각해야 돼? 절대값을 벗겨야 되잖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하고 싶으면 주어진 조건 나를 D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금방 가능한 거겠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6D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잡아가는 거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앞에 있는 7번은 다들 너무 잘했고요. 92였던 거고 우리 10번을 한번 보자. 10번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항상 뭐 절대값이 나오면 상이라는 딱지가 붙게는 돼 있지. 근데 절대값이 나오면 무슨 단원이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뻔해. 얘가 양수야? 음수야?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공차가 양수야. 얘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거지. 아, D는 양수야. D 조건 알고 있어? 이 생각인 거야.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거는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 A5는 A 플러스 4D잖아. 아홉 번째는 A 플러스 8D잖아. 가 제곱이 뭐니까 2A 더하기 12D가 제로야.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 됐죠? 그래서 AD의 관계가 주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뭐다? 뭐 2A는 뭐 마이너스 12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D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여기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볼 만한 게 D가 양수라 했지. A는 뭐겠어? 음수겠지. 아마도. 그렇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나? 요 결과치를 여기에다가 잘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에 다섯 번째 항이란 거 어떻게 써? A 플러스 4D라고 쓰잖아.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라고 하잖아. 이거야. 자,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이놈의 절대값인 건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우리 지금 A와 D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 A가 마이너스 6D라면 저기 A 자리에 마이너스 6D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D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어머 0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 그 다음 D는 양수라고 얘기했었잖아. D는 양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음수지. 절대값 벗겨야 될 거 아니야. 2D가 얼마? 6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 D 양수라며. 절대값 아니 음수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D가 얼마? 3이었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그럼 첫 항은요. 여기 있잖아요. A는 얼마? 마이너스 18이었네요. 자, 문제가 다섯 번째 항 구하라고 했었지. A 플러스 4D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18 더하기 4D 12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유형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은 일단 풀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외울 건 없어요. 여기는 외울 건 없어요. 봐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다음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해봐.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요까지만 딱 봐도 네가 유추해야 돼.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고? 시작부터 양수가 아니니까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 항을 물었을 거 아니야. 얘는 분명히 첫 항은 음수고 공차는 양수겠지. 잘 생각해봐. 그치? 음수였다가 공차가 양수니까 얘 조금 커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양수로 바뀌겠지. 그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다음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래. 그럼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앞에 상을 네가 유추해야 되는 거야. 처음으로 음수가 돼? 시작은 양수였겠지. 공차가 뭐다? 음수니까 쭉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음수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찾아보라는 건데 다 어떻게 풀어보느냐? 그냥 일반항 공식을 가지고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딱히 외울 건 없는데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기는 하지요. 근데 풀이가 되게 좀 무식하지.
무식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14번. 14번 내가 한번 해볼게. 14번. 14번은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아? 이거 홀수지. 얘를 보자마자. 그 다음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함은 1차 함수라고 얘기했었잖아. 개수가 뭘 뜻한다? 공차라고. 아, 얘는 공차가 2라고. 바로 그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자고. 얘 뭔지 모르겠는데 공차가 얼마짜리인 거야? 3인 걸 인지하고 시작하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자고. 자, 그러고 나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나열한 걸 CN이라고 얘기할 때 CN이 총으로 아까 전에 위에 설명시켰던 양수음수 얘기했는데 네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야. 네 자리 자연수가 뭐야? 1000대지 1000대. 언제 1000대가 되는지 알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 띠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상이 된 건데 일단은 A 교집합 B의 원소를 한번 찾아보는 방법인데 딴 방법 없어요. A는 그냥 써봐야지. 얘는 대표적인 홀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걸 거 아니야. 맞지? 다음에 B에는 1 넣으면 얼마야? 5지. 근데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잖아. 공차가 얼마? 3짜리다 라는 거. 5, 8, 11, 14, 17 가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럼 A 교집합 B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겹치는 게 5야. 두 번째 겹치는 게 11이야. 자, 당연히 겹치는 것도 얼마?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공차가 얼마겠어? 6인 거야. 됐지? 그런데 네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하면 이랬으면 좋겠어. 보자마자 공차가 2야. 2개씩 커져. 보자마자 공차가 3이야. 3개씩 커져. 그럼 뭐야? 겹치는 거 6의 배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회독수가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수열은. 됐죠? 자, 그래서 A 교집합 B를 작은 것부터 쓰게 돼 C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CN은 그러니까 뭐야? 5, 11, 17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겠지. 근데 계속 쓸 수는 없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 뭐 등차 수열이겠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CN을 한번 만들어 보자. CN은 첫째 항이 5조, n-1의 공차 D죠. 그러면 6n의 -1인 거죠. 여기까지 쓰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음수냐? 아니야. 언제 처음으로 네 자리 자연수가 되니? 네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야? 1000이잖아. 그럼 얘가 1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겠냐? 요건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요? 어림짐작으로 찾아야 돼. n은 1001인 거 맞죠? 그 다음에 n은 6분의 1001인 거 맞죠? 안 나누어 떨어지면 그래 안 나누어 떨어져도 상관없어. 대충만 하면 돼. 1001을 6으로 나누게 되면 6일은 6 6, 6, 36 또 6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거 이제 바꿨으면 얘가 166.xx야. 그러면 자 항번호는 166.xx보다 큰 거지. 항번호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160 몇 번째 항? 7번째 항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11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비슷한 마무리는 비슷하다 이것도. 11번